사건의 시작은 2001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루지아라고도 불렸던 국가 조지아의 어느 숲속에 3명의 남성이 트럭을 끌고 도착합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약 50km 정도가 떨어진 리아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남자들이 숲에 온 목적은 바로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어느덧 저녁 6시가 되었는데요. 땔감용 나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에 이들은 결국 하루 정도 야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야영지로 적당한 장소를 찾던 이들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에 놓여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물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원통형의 물체들이었습니다. 2개가 땅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크기는 겨우 지름이 10cm, 높이는 15cm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생김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숲에는 눈이 내려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들의 주변 반경 약 1m 정도만 눈이 전혀 쌓여 있지 않고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젖은 땅에서는 겨울인데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3 남성 중 1명이 이 물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건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왜 이 물체 주변에만 눈이 쌓이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물체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열기로 인해서 주변이 훈훈하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들은 그 무게가 생각보다 꽤 무거웠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은 많이 늦었고 주변은 어두웠기 때문에 일단 빨리 야영 준비를 서둘러야 했는데요. 어차피 모닥불을 피워야 했지만 이 정체불명의 물체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여겼고 3사람은 이것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크기도 마침 아담한 사이즈였기 때문에 휴대용 난로처럼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 뜨거웠기에 막대기를 이용해 이 신비한 물건을 운반했는데요. 3 남자는 모닥불을 피운 다음 이 물건을 등지고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모닥불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뒤에선 이 물건이 뜨끈하게 열기를 내뿜어주니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무척 유용했습니다. 모닥불과 이 물건들 덕분에 몸을 덮인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잠에 들기 전에 보드카를 마시고 수면을 취하기로 합니다. 보드카를 마신 뒤 각자 자리에 누웠지만 3 남성은 모두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증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지러움과 두통, 현기증을 느꼈는데요. 곧 3 남자는 차례차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까 마셨던 보드카 때문이 아닐까 했지만 3 남자가 각자 마신 보드카의 양은 겨우 100ml 남짓으로 취기를 느낄 정도기는 했지만 구토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먹었던 저녁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3 남성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새벽 내내 구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이들은 잠도 못 자고 또 구토를 했던 탓인지 기운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땔감의 양보다 절반도 안 되는 나무만을 싣고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무척 없었지만 다행히 구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 힘을 회복하기가 어려웠던 한 남성은 결국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의사는 보드카 때문이란 진단을 내렸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남성은 금세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뒤에 벌어졌습니다. 3 남성들 중 2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 2사람은 또 다른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등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서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의사의 질문에 이 남성들은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몇 주 전 숲속에 다녀온 뒤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이나 혹은 보드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로는 그날 이들이 먹었던 저녁이나 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불현듯 한 사람이 숲에서 발견했던 그 물체에 관해 말합니다.
의사가 도대체 그 물체가 뭐였는지 묻자 자신들이 발견했던 알 수 없는 물건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물체이며 크기는 아주 작았지만 무게는 이상하게도 매우 무거웠으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들이 헛것을 본 것 아니냐며 도대체 지구상에 그런 물건이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묘사를 가진 물건에 대해선 처음 들었기에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어쩌면 이들 중 2명의 등에 나타난 피부질환은 그들이 등지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 물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단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이 겪고 있던 모든 증상들이 바로 방사능 피폭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메스꺼움, 현기증, 그리고 급격한 기력의 저하, 원인 불명의 구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 등뿐만이 아닌 몸에 나타난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비롯해 피부가 붉게 변하다가 벗겨져 나가는 특이한 증상, 이것들은 모두 방사능에 피폭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신비한 물체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도대체 그 작은 물체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조지아의 정부기관에 알렸으며 조지아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렵게 되자 국제원자력기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파견된 팀원들은 3사람의 증언에 따라 숲의 해당 지역에서 수색을 펼쳤고 결국 이들이 말했던 그 신비한 물체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했던 이 물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물체는 바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던 핵심 장비였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의 부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원자력 전지라고도 불리는 장비로서 조금 크기가 작은 원자력 발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사람이 접촉했던 이 은빛 물체는 바로 이 원자력 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장비로서 내부에는 스트론튬 90이란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론튬 90을 텅스텐이 감싸고 그 바깥으로 여러 겹의 장비와 부품들이 덧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사람이 발견할 당시에는 겉에 있던 모든 부품들은 전부 사라지고 내부의 스트론튬과 이를 직접적으로 감싸고 있는 텅스텐 프레임 부품만 바깥에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텅스텐만으로 코팅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이 숲에 굴러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이 숲에 있던 것일까요? 이 숲은 조지아의 엔구리 강을 끼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개의 강들이 그렇듯이 이 엔구리 지역에도 엔구리 댐이란 이름의 댐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엔구리 댐과 연결하기 위해서 후도니 댐이란 이름의 새로운 댐을 건축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선 중계기들이 건설되었지만 문제는 이 무선 중계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숲속까지 전기를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냥 직접 전기를 공급할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력 전지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무려 8개의 원자력 전지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지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후도니 댐과 엔구리 댐의 연결 계획은 중단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계기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계기들은 모두 버려지거나 해체되었고 원자력 전지들 역시도 폐기를 위해 해체되었는데요. 이때 이 장비들을 해체하면서 일부 부품들이 손실되어 버리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1998년과 1999년에 부품들을 찾아 안전하게 수거했지만 나머지 부품들의 위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2001년에 세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부품이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부품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스트론튬 90의 경우 반감기가 약 29년 정도로 무척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이 물질이 방출이 되더라도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몇백 년이 걸린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이 겨우 텅스텐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세 남자가 직접 접촉했으니 위험도는 높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원자력 전지가 해체된 것이 오래전이었기에 불행 중 다행히도 방사선의 위력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수한 결과 해당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시간당 무려 4.60W의 양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신에 시간당 50W의 방사선이 피폭될 경우 치사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치명적인 양인 것을 감안하면 이 물체의 방사선 위력도 결코 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폭당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피폭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물체를 등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며 심지어 다음날 트럭에 땔감용 나무를 실을 때에 자신의 잠바 뒤에 이 물체를 줄로 묶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비록 오랜 시간 지니고 다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왼쪽 등 위 대부분에 피폭을 당해서 심장을 비롯한 내부 장기가 전부 손상되었고 광범위한 피부 질환들이 생겨났으며 등에는 아주 큰 방사선 궤양이 생겼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버나시안 연방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다량의 항생제 투여, 여러 차례의 수술과 피부 이식을 거쳤지만 너무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어 DNA 구조가 망가진 나머지 피부 이식을 받아도 피부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못해서 이식받은 부위가 전부 괴사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폐결핵과 폐혈증에 의해서 사고 893일 후인 2004년 5월 숨지고 말았습니다. 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겪던 다른 남성 역시 프랑스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그나마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앞서 말한 남성처럼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 피부 이식 등의 치료를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입원하고 결국 완쾌하여 2003년 3월에 무사히 퇴원해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다행히도 증상이 매우 경미해서 2002년 1월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한편 부품을 찾기 위해 파견된 국제원자력기구 복구팀은 한겨울 숲속에 버려진 작은 부품을 찾기가 워낙 어려워서 눈이 전부 녹은 이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큰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결국 조사를 계속해 2002년 2월 회수에 성공했다네요. 이 사건은 리아 방사능 피폭 사고라고도 불립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처럼 큰 건물에서 벌어지는 사고도 위험하지만 만약 이 작은 부품이 숲이 아닌 강에 흘러들어가서 강 전체가 오염되고 이 강의 물을 사람들이 마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정체불명의 물체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